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요한이라고 하고요. 네, 그, 어, 연구하고 있고요. 네, 그, 네, 지식관리 연구하고, 네, 뭐 학교에서 뭐 이것저것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세컨드 브레인을 알게 되고, 또 옵시디언이라 이런 거 사용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장비병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게 고민하다가 이걸 뭔가 하나를 지르게 되면서, 아, 이거 좀 같이 좀 써봅시다. 이렇게 조금 영업 멘트를 좀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따라서 사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많이 좀 쓰고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제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게 그 스트림덱을 엄청 많이 영업을 드렸었고요. 막 코드 써가지고 애플 스크립트를 써서 하는 기능들을 이것저것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 애플 스크립트를 연결하는 것까지밖에 아직 못했고, 네, 제가 원하는 것들은 그건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좀 얘기하면서 같이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은 약간 그 환경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 다들 같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는가가 좀 궁금해서 언젠가 한번 우리 랜선 집들이 같이 서로의 환경들을 좀 공유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거에 이제 그 일환으로 제 오피스를 한번 공개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캠을 켰거든요. 그 다른 제 계정을 한번 보시면은 제 사무실 전경을 위해서 찍은 게 보이실 거예요. 다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이거 회원님이 뭐 핀을 해주셔도 되고, 네. 어쨌든 간에 아, 저는 네. 네, 그 이렇게 쓰고 있고요. 약간 병적으로 동일한 세팅이 앉을 때마다 있어야 된다라고 막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쨌든 어디까지가 이론적인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이 행위가 되고 행위가 그 동작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메일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Gmail을 킨다라는 활동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메일 내용을 써가지고 샌딩하는 동작 오퍼레이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 이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든 저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든 제가 뭐 컴퓨터를 들고 카페를 가든 사무실에 앉던 퇴근해서 집에 가가지고 뭐 앉아있던 간에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일치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특히나 세컨드 브레인을 구축하면서 더 많이 느꼈던 거는 이거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뭔가 되게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한번 그 프로세스를 구축해 놓은 게 되게 까먹어 버리면 굉장히 아쉽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동일한 환경들을 세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 모니터 환경들도 다들 이제 우리 장비방에서 다들 영업을 많이 주셔가지고 보조 모니터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저는 조금 더 이 오피스 내에 있는 모니터를 쓰는 게 좀 익숙한 사람이라 그런지 저는 약간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네, 메인 모니터로 좀 긴 모니터를 쓰고 있고 21대부 뭐 비율로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다른 모니터들은 그 다른 창들을 좀 넣어줄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세컨 캠을 켜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시고요. 네, 잠깐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화면 공유를 어떻게 해야지 좋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도 보이시나요? 네, 옵시디언 화면 보여요. 네. 통장도 켜고 제가 계정을 고정을 하면 아, 그게 아, 공유된 화면 옆에 아,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냥, 네, 풀어주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컨드 브레인을 구축하면서 가장 그 함정에 빠지는 게 사실은 여러 툴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사실 저도 막 궁금한 게 많아서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남겨야 되는 개념은 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장표였고요. 제가 옛날에 이제 이 사회과학 연구하면서 썼던 내용이었는데, 네. 어쨌든 이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도구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공사장의 스캐폴딩 비계라고 하죠. 이게 약간 철골 구조물로 이렇게 공사장 옆에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 치우듯이 이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나갈 때 네, 그런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에너지가 만약에 100만큼 들었는데 어떤 툴을 사용했을 때 뭐 10이라는 에너지만 쓰면 되는 툴을 사용했을 때 200이라는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태스크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스트림덱을 사게 되었습니다. 네, 스트림덱을 샀다라는 말을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근데 이런 게 되게 같이 고민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제가 이게 어쨌든 이게 우리가 한 단계의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시프팅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접 발달 영역, 이거 교육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용어긴 하지만 어쨌든 프로시멀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이제 근접 발달 영역들을 교사나 동료가 도와줬을 때 이게 성장하고 확장되는 개념이었는데 저는 이게 장비 인터페이스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우스도 그렇고 키보드도 그렇고 엄청 목숨 걸면서 사용하고 있다가 스트림덱이라는 얘기가 처음에 한 3년 전쯤에 알았을 때 야 그거는 방송하는 애들이나 사용하는 거지 나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 스트림덱을 지르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않겠는걸? 물론 저는 유튜버이기도 하고 스트리밍도 한번 해본 경험자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방송 컨트롤하는 목적으로 산 건 전혀 아니었어요. 심지어 방송 컨트롤을 위한 세팅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연구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움되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네, 그 이야기를 조금 보고 싶었다. 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놨었고 네, 왜 스트림덱을 구매하게 됐는지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네,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만 얘기할게요, 이거는. 약간 우리가 장애인들 가르치고 교육 과정 개발할 때 이 UDL을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인지적인 부분하고 전략적인 부분하고 정서적인 부분이 메이킹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브레인 액티비티 중에 세 가지 영역이 같이 고려해야 돼야 된다라는 게 결론적인 거고 이제 학습자들의 몰입과 학습자들의 인지적인 티핑 포인트와 어떤 것들을 어떻게 먼저 선행하고 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또한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 스트림덱을 사고 나서 굉장히 인지가 편해졌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이 좀 잘 세워졌고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아까 전에도 이제 액티비티 이론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떤 행위를 하게 되고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그리고 이제 활동에는 동기가 부여돼야 되고 행위에는 목표치가 설정돼야 되고 동작은 어떤 조건이 진행됐을 때 발행이 되는데 이 단계를 넘어가는 게 만약에 행동이고 활동이라면 좋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이러한 단계들이 굉장히 축소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키보드를 목숨 걸고 구매하고 마우스도 이제 저는 물론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로지텍 거 MX 계열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수년째. 2부터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이 행동을 하는 데 들어가는 그 행위의 개념을 굉장히 축소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기능이 있는 마우스를 쓰면, 이 기능이 있는 키보드를 쓰면, 이 버튼이 있는 스팀덱을 사용하면 제가 인지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 프로세스들의 한 몇 단계 정도들을 중간 단계들을 그냥 없애주는 느낌이라고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하는 용례가 다들 다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소개한다고 해도 이건 구요한이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구요한이라는 사람이 주로 시간을 쓰는 행위들의 몇 가지를 단축한 느낌이어서 다른 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그런 행위들을 단축시키는 용도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민트베어님 손이 들려 있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이야기를 잠깐.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고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군요. 네. 자, 그래서 네네네, 감사합니다. 농담입니다. 그 저도 이제 사실은 저는 너무 속상한 거는 제가 더 많은 시간을 쓰지 못했다라는 게 일단 너무 속상하고요. 일단 더 많이 쓰고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또 아까 전에 노트 토크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저기가 일이 조금 많았어가지고 네. 다들 쓰고 계시죠? 이 캔버스. 캔버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써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세컨드 브레인을 하면서 이거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이니까 어쨌든 이게 소프트웨어도 필요한 거고 하드웨어도 필요한 거고 어쩌면 나의 마음가짐에 해당하는 약간 휴먼웨어 같은 것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들만 바로 이게 그 요 며칠 하루 이틀 메모를 한 거여가지고 네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인드셋으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장비가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려고 써놨고 스트림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도 길게 영업을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프로세스 지향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옵시디안이라는 도구를 쓰면 이렇게 옵시디안 작업을 하고 뭐 타나를 쓰면 타나에서 하고 태연님이 우리가 비번을 타나로 바꾼다 그래가지고 타나에 집중해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다른 툴들을 쓰고 다른 작업들이 진행되는데 이 스트림덱이라는 그 인풋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면 다양한 작업들을 한 작업 프로세스로 모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옵시디안에서 하는 작업들, 뭐 노션에서 하는 작업들, 뭐 레인드랍에서 가져오는 내용들, 뭐 투두이스트에서 가져오는 내 할 일 목록들 이런 것들이랑 이게 같이 연계해서 내가 어떤 특정 프로세스를 할 때마다 한 폴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말이 긴 거는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상해서 그런 거고요. 네. 그렇게 되고 스트림덱으로 이제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화면 구성을 하고 있다. 스트림덱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소프트웨어 얘기는 하기 전에 하드웨어 먼저 얘기를 맞춰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를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지금 노트를 거지같이 띄워가지고 잠시만요. 이게 제 모니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노트를 하려고 왔다 갔다 이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 옛날에 제가 2주 사용기 첫 발표할 때 썼던 장표였는데 여기 그 장비들을 좀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사실 그날은 장비 얘기를 못하고 거의 다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장비 얘기를 잠깐 더 나누려고 가져왔고 네. 저는 일단은 디바이스들은 컴퓨터 4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 데스크탑 하나, 맥 노트북 하나, 윈도우 노트북 하나, 윈도우 데스크탑 하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애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랑 아이폰을 쓰고 있고 우리가 뭔가 투자의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클라우드를 빨리 투자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도 일을 하고 저기서도 일을 할 수 있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스를 구축해 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어느 장소에 앉더라도 저는 막 고등학교 때 동창 애들 만나면은 막 10년 전 막 사진 보여주고 막
그런 사람으로 많이 기억이 돼 있더라고 애들한테. 언제든지 쟤한테는 옛날 자료들이 있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는 그 제가 그 음향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풋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디오로 노트하기도 하고 저는 뭐 녹음도 하기도 하고, 맞아요. 나 시놀로지 4배 이상으로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레이드를 꼭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도록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는 요거 NT 마이크고, 네. 집에는 이제 MV7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놨던 그 오디오 믹서랑 OBS라는 그 방송 송출 프로그램에 대한 그 세팅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직 하고 있는데 해야지라고 이제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고, 네. 나머지들은 네 그렇고, 뭐 장치들은 이제 뭐 키보드랑 마우스들은 대부분 다들 기계식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이 방에서 기계식 안 쓰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엄청 막 하나씩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도 하나씩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키보드는 물론 다들 취향 차이가 커서 이렇게 뭐 나눠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저는 마우스는 꼭 좋은 거를 쓰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걸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지금 그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그냥 저기 모든 창들이 지금 창들이 보이나요? 제 창들이 보이진 않나요?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우스에 있는 버튼 하나만으로 이제 전체 앱들을 보고 선택하고 할 수 있게 되고, 이 만약에 제가 데스크탑을 여기 지금 큰 모니터에서 안 쓰는데 우리가 화면 두 개 나누는 것들 되잖아요. 윈도우랑 맥이랑 둘 다. 그런 것들 넘어가는 것도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서 드래그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도 아마 될 거예요. 저도 해봤던 것 같고, 그 MX 마스터를 사용하시면 좀 생산성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니까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 네. 키보드는 이렇게 제가 추천드릴 만한 키보드를 세 개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오폴드에 있는 키보드 중에 네, 갈축, 그리고 바밀로 키보드 좋더라고요. 축감이. 그리고 리얼포스,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장비들은 네, 어떻게 리얼포스 R3는 엄청 비싸고요. 저도 사실 R3 샀다가 반품하고 R2로 다시 샀거든요. 근데 어쨌든 네, R3가 최신이니까 3세대를 사시는 것도 좋고. 네. 그래서 야, 그 키보드가 뭐 그렇게 막 2, 30만 원짜리가 뭐가 필요해. 마우스도 10만 원 넣는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장담하건대 제 목숨을 걸고 제가 그거 장비를 산 이상 값을 뽑아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일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보면 아, 내가 지금 직업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싶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가 되게 많은데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들이 아마 장비 때문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뭔가 좀 효율성을 많이 높여줘서 고효율을 한 느낌이었고, 약간 그 우리 스타크래프트 다들 하셨죠. 우리 그 질럿을 뽑았는데 발업을 안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발업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발업을 한 거고, 마우스를 사서 발업을 하고 키보드를 사서 4G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공격력과 방어력과 보호막을 업그레이드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비들을 하나씩, 근데 다만 나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사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다시 저기로 돌아가서 네, 여기 장비 얘기였고, 혹시라도 더 깊게 듣고 싶으시면은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비 얘기를. 그래서 소프트웨어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 저희가 장비를 쓸 때 특히나 이제 텍스트를 많이 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캡처 장치가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캡처 툴은 조금 부족한 게 많아서 캡처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지금 캡처 장치를 써가지고 여기 지금 캡처 아이콘이 보이나요? 캡처해서 쓰면은 방금 이 클린샷이라는 워딩을 제가 OCR로 캡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캡처를 하면 여기 큰 걸 해볼까요? 큰 걸 캡처를 하면 네, 이렇게 그냥
캡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 클린샷이라는 프로그램이고 한글 캡처도 되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컴퓨터는 그 맥이 옛날 버전이에요. 제가 옛날 앱들을 써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옛날 맥 버전을 남겨놨기 때문에 요거는 맥OS 자체에서 한글 OCR을 지원하지 않았을 거 아니 이건 안 되는데 맥북에서는 돼요. 그러니까 최신 OS에서는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게 우리가 유튜브나 줌으로 강의 듣다가 영상에 있는 내용들 바로 따와야 될 경우도 많잖아요. 지금도 지금 제 화면에서 텍스트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냥 단축키로 캡처해서 긁으면 바로 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고 그 사이시온 님이 추천해 주셨던 그 앱 이름이 뭐였죠? 그 세트 그거? 제가 잘 안 써가지고 그거를 그거 사셔도 셋앱 네. 셋앱 사셔도 클린샷과 제가 좋아하는 몇몇 앱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만 사셔도 정말 뽕 뽑을 수 있습니다. 네, 훅마크도 들어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좋다. 그래서 이제 클린샷 같은 경우에는 요거 지금 줌으로 어떻게까지 공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긴 스크롤 있는 캡처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웹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스크롤 캡처 누르고, 네, 제가 캡처 영역 보이나요? 지금 제 거? 영역은 안 보이나요? 이게 그 컴퓨터 화면이라서 안 보이나 봐요. 예. 캡처 영역을 정하고 말로 설명드릴게요. 캡처 영역을 정하고 아이고 지금 저 살아있는 거 맞나요? 어디 갔지?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 얼굴이 사라져가지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보는 게 뭐 바뀐 거 아닌가요? 보는 옵션. 됐습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스크롤 기능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스크롤 되면서 캡처할 수도 있고 내가 스크롤링 하면서도 캡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우리가 남의 것들을 그 가져오고 훔쳐와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좋은 캡처 도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스크린샷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저는 지금 그리고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조금 운영하려고 하면서 저 유튜버니까요. 저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그 뭐야 그 저기 쇼츠나 이런 거 만들 때 내 화면이나 이런 거 바로 캡처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옵시디안 방이나 우리 세컨드 브레인 방에서 질문 나왔을 때 제 화면으로 캡처해서 뭔가 보여드려야 될 때 이거 그냥 제가 그 여기 캡처 누르고 선택한 다음에 그 레코드 GIF 누르면은 여기 나오는 화면 내용이 GIF로 그냥 레코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네 제가 지금 레코딩한 게 네, 그냥 아무거나 레코딩한 거죠. 저희 세컨드 브레인 메인 방에 올려봤고요. 그 이런 식으로 그 캡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계시면은 되게 빨리 캡처할 수 있다. 근데 이거랑 옵시디안이랑 같이 합치면 좀 손쉽게 빨리 캡처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옵시디안이 아니고 스트림덱. 그리고 이제 보통 화면 분할은 많이 쓰실 텐데 마그넷 많이 쓰시죠. 그 마그넷 요거 저기 뭐야 화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그런 건데 잠깐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도 보이시나? 보이세요, 여러분? 그 비율이 좀 달라져서 보이나요? 위아래 잘려서? 네. 위아래가 잘렸으니까 잘리지 않게끔 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그 폴더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3분할 이거 지금 3분할이거든요, 여러분. 요 3분할처럼 안 보이시죠, 오른쪽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3분의 2분할 이런 식으로도 하고 네. 이렇게 약간 내가 어떤 그 동작을 사용할 때, 네. 화면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요게 그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요 마그넷의 장점은 이거를 옆에 모니터로도, 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좋은 거 많아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아마 같이 연관 검색어로 뜰 테니까 이것저것 써보시면서 해보셔도 좋고, 저는 요거의 특히나 장점은 저는 이렇게 지금 넘기면 이제 사라졌잖아요. 이게 지금 사라진 게 아니고 제 옆에 모니터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축키도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니터를 이제 가로로 3개를 쓰니까 이쪽 모니터에서 보던 창을 이쪽으로 그대로 넘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로 넘기면은 넘어가더라. 그래서 이제 마그넷을 사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네, 다시 돌아가서
자, 훅을 제가 이렇게 많이 영업을 했는데 아직 안 사신 분이 계시다면, 네. 훅은 정말로 그 값어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기본 버전도 굉장히 사용할 만해요. 그 무료 버전도. 무료 버전은 그 Gmail, 그러니까 이메일 계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 보시면서 편의성을 좀 느끼시면 괜찮다. 근데 이제 훅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게, 잠시만요. 네. 기본적으로 그 URL을 따오는 게 첫 번째 기능이에요. 네, 지금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직접 연결하는 게 URL을 따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컨트롤 H 제가 단축키로 해놨죠. 요거 지금 창 뜬 거 혹시 보이시나요? 아, 잘 보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훅마크로 연결하기라는 MD 파일을 후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훅마크가 떴고 요거를 복사하면은 이 훅 링크가 복사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다르게 복사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커맨드 C, 컨트롤 C 누르면 링크를 복사하는데 우리 마크다운 많이 쓰니까 옵스디안에서 마크다운으로도 복사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냥 복사하면은 이렇게 붙어요. 네. 요건 지금 제가 그냥 잘 복사가 됐네요. 어차피. 근데 이제 마크다운으로 복사하면은 우리 그 마크다운 링크, 요 브라켓의 괄호 링크 아시죠? 그런 식으로 복사되는 게 마크다운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연결하면은 지금 요거를 들어가면은 지금 훅에 들어가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른 파일을 좀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훅 마크로 연결하기를 하면은 그냥 여기 훅을 누르면은 링크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거 뭐 저거랑 뭐가 다르냐? 아이고, 이거랑 뭐가 다르냐? 네,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위에 링크로 연결하면은 같은 볼트가 아닌 링크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에서 오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위키 링크 혹은 마크다운 링크를 사용해서 하는 링크는 내 볼트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내가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볼트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다른 프로그래밍 플랫폼에서 들어오고 싶다든지 했을 때는 이렇게 훅을 사용해서 연결하면 좋다. 근데 더 좋은 점은 지금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붙여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훅마크라는 파일에서 복사한 훅 파일을 오토메이터라는 훅 파일, 그 옵스디안 파일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훅드라고 써있죠. 이거 두 개가 연결된 거거든요. 하나를 더 연결해 볼게요. 지금 아까 전에 뭐 이런 뭐 커맨드 스페이스라는 파인더가 떴네요. 이것도 지금 제가 후킹을 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였어요. 아이고, 네,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훅마크로 연결하기를 훅을 복사해서 커맨드 스페이스에 들어와서 복사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지금 커맨드 스페이스라는 폴더랑 훅마크라는 폴더가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얼굴이 약간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연결이 되면 뭐가 좋냐면요.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일들을 연결해 놓으면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어요. 그럼 어떤 프로젝트가 제가 가지고 있는 로컬 폴더인 경우도 있고 팀에서 같이 공유하는 공유 폴더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후킹을 해놔요. 그러면은 하나의 폴더에서 훅 제스처로 이렇게 훅을 띄우면은 밑에 떠요. 다른 폴더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 다른 폴더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다 제가 어 노션 어디 있나요? 잠시만요. 네. 노션을 후킹을 했다. 네,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커맨드 스페이스에다가 옴니 오버뷰라는 노션 파일 후킹을 했어요. 그러면은 커맨드 스페이스에서 그 훅 단축키를 누르면 요 노션 페이지들과 훅마크 페이지들이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같은 인지 범위 내에서 같은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후킹을 해놓으면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하나하나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A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A라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내 로컬 폴더 그리고 우리 팀에서 공유하는 공유 폴더 그리고 노션에 있는 회의록 페이지들을 다 후킹을 해놔요. 그러면은 하나만 들어가서 폴더에서 작업하다가 컨트롤 H 누르면은 팀에서 한 회의록 폴더로 회의록 노션 페이지로 바로 이동해가지고 일을 이어나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만 옵시디언과 노션은 링크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요. 자체적으로. 왜냐면은 옵시디언에서도 이걸 유용하게 훅을 사지 않고 체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카피 옵시디언 URL을 하면 훅에서와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옵시디언 링크를 줘요. 이게 후킹한 링크랑 동일해요. 옵시디언은. 근데 노션은 아니거든요. 노션은 만약에 제가 후킹을 하면, 제가 지금 후킹한 거예요. 노션. 이렇게 옴니오버브라는 걸 후킹한 링크가 뜨는데, 노션에서 우리가 저거 링크 긁어 오는 거 있잖아요. 카피 링크 하는 거 있잖아요. 커맨드 L, 컨트롤 L 누르면 카피 되는 거. 그거는 노션 URL이 떠져요. 그 웹 앱으로.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아직 해결을 못했거든요. 요거를 앞에를 노션 땡땡점 이거를 슬래시로 바꿔서 해봤는데도 노션에서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옵시디언은 훅 기능과 동일해요. 완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편의 기능들은 없겠지만, 근데 노션은 후킹을 했을 때는 노션이 뜨거든요. 이게 지금, 네, 여기 만약에 다른 거를 띄워볼게요. 제가 요 안에 홈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띄워놨어요. 보이시죠? 근데 여기 들어가서 옴니 오버뷰를 누르면, 아이고, 이거 왜안 뜨냐? 네, 옴니 오버뷰가 뜨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노션 페이지가 바로 노션으로 뜨는데요. 요 밑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웹으로 떠요. 네, 그래서 요건 좀 차이가 있다. 사용하실 때. 그래서 웬만하면 후크를 쓰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네, 요게 이제 그 직접 연결과 간접 연결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연결은 내가 어떠한 목적 객체를 따와가지고 거기에 해당한 접속 링크를 쓰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이게 훅 링크가 따지는지, 그리고 훅 링크가 따지는 거를 붙여넣었을 때 훅 링크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노션은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훅 링크를 딴 거를 노션에다 붙여놓으면 노션을 클릭했을 때 훅으로 안 가져요. 그래서 저는 메인 노트를 노션을 못 썼다라고 하는 게 훅 때문도 있고, 네, 그래서 훅 잠깐 설명드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건 되게 좋은 게 무료 버전 훅을 쓰시면은 공유용으로 오는 걸까요? 링크가 공유용으로 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권한 설정 안 하면은 안 보여요. 권한 설정 안 하면 안 보여요. 네. 어, 오승님, 저는 볼트를 여러 개를, 메인 볼트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데, 싱크 때문에 볼트를 여러 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저는 옵시디언 싱크도 사용하고, 아이클라우드 싱크도 동시에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볼트를 두 개를 이중 백업을 해놓고서, 싱크를 두 개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두 개 볼트가 왔다 갔다 한다면, 두 개 볼트를 쓴다면 그런 목적인 거고, 저는 이제 유튜브나 뭐 여러분들 세컨드 브레인 커뮤니티에서 질문 들어왔을 때 좀 답변 주다든지 할 때 아무것도 안 세팅되어 있는 볼트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가끔 그럴 때 쓰는 거로 사용하고, 저는 근데 이제 외부 링크가 필요한 점은 저는 꼭 볼트가 여러 개여서만은 아니고요. 외부 앱에서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거 질문이 나와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는 망해가고 있다라고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뜨네요. 제가 헵타베이스 보려고 여기 켰더니 오랜만에 켜가지고 업데이트가 떴네요. 그래서 네, 헵타베이스를 제가 대시보드로 썼었어요. 기존에. 왜 그랬냐면 헵타베이스는 비주얼로 노트들을 연결해 놓을 수 있으니까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폴더, 프로젝트의 회의록, 어떤 노션 페이지, 어떤 옵시디언 노트들을 다 박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메인 대시보드를 사용해서 거기서 다 링크로 연결하면서 일들을 진행했었고, 구글 크롬을 쓰고 있는데 브라우저를 크롬의 메인 스타트업 페이지에 헵타베이스의 웹 공유용 버전을 띄워놨었어요. 그러면은 크롬에 있는 헵타베이스를 통해서 제가 그냥 제 페이지들을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캔버스로 넘어오고 있어가지고 다 꺼버렸고, 네, 캔버스 쓰세요, 여러분. 인사이더 빌더 결제하셔서.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이런 것들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제가 누르면은 제 이메일 뜨는데요. 이메일이 어떻게 뜨냐면,
학회라고 레이블 달린 것들을 검색해서 보여줘 라는 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메일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지메일 쓰는데 레이블이랑 폴더들을 다 정해 놓으셨잖아요. 여기다가 다 쭉. 그럼 거기에 있는 검색 쿼리들 제가 뭐 레이블에다가 뭐 프로젝트 이렇게 쓰면은 뭐 센트 했던데요. 보냄 편지함의 레이블의 프로젝트라고 됐기 때문에 안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레이블을 먹인 상태로 검색을 해놓은 다음에 지메일에서 검색한 그 페이지를 훅 하면은 네, 그 검색 쿼리가 그대로 후킹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 볼 때 뭐 학회에서 온 메일 아니면 내가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온 메일 뭐 이런 것들 훅 다 해놔가지고 그거를 클릭하면 지도 교수님이 보내신 이메일 리스트가 쭉 뜨게 혹은 내가 보낸 메일 중에 어떤 게 뜨게 이런 식으로 나의 용례에 맞게 구글에 있는 그 지메일 검색 쿼리를 설정하셔가지고 네, 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까지가 훅 설명이었고요.